다음 기사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어제 일요일 사실 정치권 기사가 이렇게 뭐 내탁 공방하는 거 말고는 이렇게 별다른 기사는 없었어요. 근데 요 인물 좀 주목을 좀 끌었습니다.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 부동산 정책 걸림돌 안 되려 흑석동 집 판다. 과거에 이 흑석동 요게 재개발되는 지역의 어떤 건물을 산 건데요. 이게 이제 논란이 됐죠. 투기 의혹이라고 할 수 있는데 논란이 됐고 그게 문제가 되면서 본인이 청와대 대변인직에서 물러났습니다. 그런데 오랜만에 이와 관련된 내용을 SNS상에 글을 올렸어요. 집을 팔겠다 공개적으로. 그리고 차액이 생기면 그 차액은 기부한다. 나는 욕심꾸러기가 아니다. 그리고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내 그런 모습이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판단했기 때문에 이거 팔아서 걸림돌 안 되려 한다. 이렇게 내놨습니다. 일단 입장이에요. 이렇게 해석을 한 기사입니다. 근데 다음 기사는 이 사항에 대해서 약간 다른 각도에서 보고 있습니다. 보시죠. 여기 있습니다. 공천을 의식했나? 김의겸 집 판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천을 의식했나? 왜 그런가 하면요.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이 그동안 총선에 출마할 수 있다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고향인 군산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좀 이런 부동산 관련된 문제를 좀 정리할 필요가 있었던 거 아니냐. 이렇게 또 해석을 하고 있는 기사예요. 똑같은 현상인데 두 기사가 약간 좀 결이 다르죠. 자, 그럼 여기서요. 뭐 여야 반응이 좀 어제 있었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청와대 측에서 본인이 스스로 거취를 결정한 것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국민 정세에 맞지 않는 부적절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엄중하게 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투자 전문가들도 혀를 내두르며 그 대담성에 놀라워합니다. 인근 부동산 업자들이 흙 속의 진주를 샀다고 평하고 있습니다. 제가 저희 지역구라서 너무나 잘 압니다. 재개발 지역 딱지를 산 김의겸 대변인이 있는 청와대는 촛불 청와대입니까? 국민의 심정에 불을 지르고 있습니다. 저는 책임지고 오늘은 거취 정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한참 저 논란이 됐을 당시의 여야 반응, 뭐 과거 모습이었습니다. 좀 확인해 봤는데요. 정철 편집이요. 본인이 좀 부동산을 매각하겠다 공개적으로 알린 거예요. 뭐 분명히 의도가 있을 거예요. 어떻게 보십니까? 두 가지 해석이 좀 나왔는데. 페이스북에 올렸으니까 일정 부분 정치적 의도가 굉장히 크다고 봐야죠. 그냥 뭐 지인들에게 나 저 집 팔 거야 이렇게 얘기했다면 그것은 정치적 의도가 없는 것이고 페이스북에 올려서 공식화한 것은 결국 내가 공직에 나가서 다시 한번 국민의 심판을 한번 받아보겠다. 그 모습 아닌가, 의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저분이 뭐 그 청와대 대변인도 했고 그리고 기자 생활도 오래 하셨기 때문에 뭐 선출직으로 나가도 충분히 역량을 펼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뭐 재개발 딱지를 산 것에 대해서 그 저분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처럼 오래 버티지도 않았고 문제가 불거졌을 때 바로 나갔습니다. 논란이 됐을 때 본인이 그렇습니다. 바로 저는 그런 것을 아주 용기 있다고 당시에 판단했었는데 그러한 용기를 뭐 이제 정치에 한번 투영해서 자신의 기량을 한번 펼쳐보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저 재개발 딱지를 산 행위에 대해서는 매우 비판받아야 마땅하지만 그 청와대 대변인을 사퇴한 것으로서 그 비판에 대해서는 자신이 달게 받은 것이고 선출직은 또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또 선거 국민들이 판단할 거 아닙니까? 저 재개발 딱지 산 행위가 좋은 행위였나 나쁜 행위였나 그 부분은 선거 국민들한테 판단받으면 되는 것이고 자신의 정치적 역량을 한번 펼쳐볼 수 있는 기회를 한번 여는 것도 저는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어제 또 역량이 있습니다. 저 소식이 알려지자 이제 박지원 의원 같은 경우는 뭐 기부하고 이런 거 굉장히 용기 있는 일이다. 그래서 자기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호평한다. 뭐 이런 또 반응도 사실 있었습니다. 김수환 평론가. 네. 김의겸 전 대변인 총선에 출마할까요? 어떻게 전망하세요? 글쎄요. 저는 뭐 부담은 상당히 클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촛불 정부, 국민의 기대가 정말 컸던 정부 아니겠습니까? 그런 국민 기대의 실망감, 상실감, 허탈감 이런 거를 안겨준 뭐 어떤 최초의 사건이라는 어떤 상징성 같은 게 있었는데요. 그런 부담은 굉장히 큰 것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국민의 선택을 받아보겠다 한다면 그거는 본인의 선택이니까 뭐라고 할 수는 전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선거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절대선 내지는 최선을 선택하는 게 아니거든요. 나온 사람 중에
더 나쁜 악을 제거하는 방식이어야만 잘된 선거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어떤 후보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김의겸 후보가 더 나은 후보 내지는 덜 악한 후보라면 선택될 수 있는 뭐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다고 보는데요. 예. 그 과정에서의 어떤 보여주는 모습과 당선되고 나서 반성하면서 그 성과를 내는 모습 이거는 반드시 있어야겠죠. 사실 김의겸 전 대변인과 관련해서 그동안 뭐 고향인 군산 출마도 가능하지 않겠느냐 아니면 수도권에 출마할 수도 있다 뭐 여러 가지 설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뭐 아직까지 설입니다. 본인은 어제 뭐 부동산 그 공개 매각 얘기를 하면서 뭐 출마 가서 구체적 얘기는 하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정치권 여러 가지 전망을 좀 내놓고 있습니다. 자, 이번엔 사회 분야 기사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기에 판결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보시죠. 여제자 어깨를 쓰다듬은 교사 유죄가 나왔습니다. 유죄. 항소심에서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격려는 말로 해도 충분하다. 왜 만지느냐 그거죠. 1심 무죄였는데 이 무죄 선고를 파기하고 벌금형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항소심 2심이죠. 추행에 있어 신체 부위 차이가 없다. 뭐 이런 겁니다. 여기 보면 어떤 일 때문에 그런지 좀 설명이 돼 있어요. 한 중학교에 근무하던 A씨는 작년 3월부터 4월까지 교실과 복도 등에서 3학년 제자 13명의 머리 등 어깨, 팔 부위 등을 손으로 쓰다듬거나 쓸어내리는 등 40여 차례에 걸쳐서 이런 행동을 보였는데 추행 혐의로 기소가 된 겁니다. 이 일은 여학생들이 한 달 남짓 불만을 공유하다가 3학년 부장교사를 찾아가 피해 사실을 알리고 조치를 요구하면서 불거졌습니다. 그리고 재판을 했는데 1심에서는 무죄, 근데 2심에서는 이게 뒤집혔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벌금형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3천만 원을 선고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뭐 40시간 뭐 치료 프로그램 이수 뭐 이런 명령도 있었습니다. 장유희 변호사, 네. 이건 어떤 취지일까요? 일단 항소심에서 좀 이제 피해자들의 의견을 좀 많이 적극적으로 반영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유죄로 인정된 죄명은 아동 청소년에 관한 법률상 강제추행입니다. 그 부분이 일반 강제추행죄보다도 더 법정형이 높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아동과 청소년의 대상으로 한 성범죄를 재판부가 인정한 건데 이 부위, 이제 접촉을 했다는 부위가 뭐 등, 팔, 어깨. 그래서 1심 재판부는 성적 민감도가 낮다. 왜냐하면 추행의 대상이 되는 신체 접촉이라 하면 수치심을 다소 유발시킬 수 있는 신체 부위로 좀 제한적으로 평가하는 게 그 지금까지의 법원 태도였거든요. 그렇지만 이 청소년들이고 이 등이라는 것도 사실 뭐 속옷 부위가 지나가는 데를 의도적으로 또 만졌다는 또 사실관계가 인정된 부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종전의 어떤 법원 입장, 판례 입장에 따르면 추행으로 인정이 안 됐을 수도 있지만 지금같이 이제 피해 학생들이 본인들이 굉장히 불쾌했고 이게 성적으로 문제가 있는 행동이라고 인지했고 게다가 단순히 팔, 뭐 다리, 손 이런 부분을 만졌다라고 해가지고 그게 면책되는 거는 아니지 않냐. 성적 민감도 여부가 아주 관건은 아니라 그리고 신체의 다른 부위라고 해서 뭐 굳이 뭐 둔부나 뭐 가슴 이런 부위가 아니라고 해서 성적 민감도가 여성의 신체 부위가 더 낮다라고 또 단정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소 경종을 울리는 판결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재판부가 그러니까 아마 이 피고인 측에서 뭐 격려 뭐 이런 얘기를 한 걸로 보여요. 그러자 격려는 말로 해도 충분하다. 접촉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한 거군요. 융찬 변호사, 사실 이게 지금 이 벌어진 곳이 학교잖아요. 그렇지만 이건 직장 내에서도 있을 수 있는 일 같아요. 이런 비슷한 사례들이. 그러니까 저게 원래 강제추행죄 그러면은 이제 폭행 협박으로 어떤 성적인 행위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기습추행이라 해서 어떤 행위 자체가 폭행으로 느껴질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이제 강제추행죄를 의유를 합니다. 근데 예전에는 이 부위에 따라서 약간 달리 판단하는 게 법원 입장이었어요. 사실은 대법원 올라가 봐야 되지만 다만 이제 아이들이 아직 그 사춘기에 있기 때문에 부위에 따라서 성적 민감도가 다르지는 않다라는 전제가 깔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도 성적인 수치감을 느꼈고 그다음에 이 교사도 격려 목적이라고 했지만 사실은 격려 목적이 아니고 이거는 성적인 만족 목적이 있다. 이런 전제하에 저런 판결을 내는 걸로 보이고 일단 타당한 걸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격려는 말로 하는 겁니다. 말로요. 그 이외에 다른 행동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크게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있습니다.